우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크라는 이제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되게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이 포크가 뭐냐? 포크라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포크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함수가 어떤 사용을 갖느냐, 이게 이제 이해에 대한 포인트고, 우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프로그램이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C라는 프로그램을 짰다 이거죠. C 프로그램을. 그래서 얘를 컴파일을 하면 A라는 이제 수행 파일이 나온다. 이 수행 파일은 실제로 호출되기 전까지는 어떤 디렉토리 내에 저장되어 있다. 단지 파일이 수행 파일 형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이름의 그 파일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를 수행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수행 파일 이름은 A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이 수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A를 수행하면은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럼 수행되고 있는 이 A라는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프로세스, 이 개념서부터 이 포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개념서부터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잠깐 보면,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포크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다. 똑같이 복사해서. 그러니까, 원래 프로세스를 하나 수행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로세스를 카피해가지고,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근데 똑같아지겠지. 이거랑 이거는 이제 같은 거지. 모양이 완전히 같은 건데,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두 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펑션, 카피하는 펑션. 그게 뭐냐? 포크다. 라는 부분. 이게 이제, 포크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설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포크에 대한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포크는 그럼 어느 시점에서 호출이, 수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포크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뭐, 첫 줄서부터 이제 씌워놓으니까 메인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포크라는 걸 이렇게 콜을 해준단 말이죠. 포크라는 걸 이렇게 콜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콜을 해주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램에다가 복사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인 하고 포크, 여기 이제 똑같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냐?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메모리상에다가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프로세스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다? 그게 포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포크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포크 시스템 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프로세스의 카피본을 하나 이제 또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P1 다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얘를 이제 카피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크했다고, 포크 콜 후에 이제 카피해서 만들어지고 두 개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애는 얘잖아요. 얘를 부모라고 한다. 영어로는 페어런트. 그리고 그럼 얘는 만들어진 애 아니에요. 얘는 뭐야? 자식이죠, 자식. 차일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그래서 얘는 부모 프로세스, 얘는 자식 프로세스.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포크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얘를 수행시키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리턴 값을 여기서 exit을 하면 리턴 값을 이렇게 이제 값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포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선 이제 포크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이 완벽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리눅스 상에서 그 프로그램 한번 짜보는 건데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fork 1.c라는 걸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fork 1.c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언어는 이제 기본 형식인데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include 한 다음에 stdio.h, 그 다음에 include 한 다음에 unistd.h. 그래서 이게 unistd.h는 뭐가 있냐면 이 fork가 선언되어 있는 거죠. 선언되어 있는 거. 선언이 되어 있는 그 헤더 파일이 되겠어요. 헤더 파일. 헤더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include 하죠. C 언어의 구조를 보면 뭐 다른 것도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엔트리 포인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이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메인은 함수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요거를 이제 쓰게 되고 요거는 이제 펑션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가 있으면 얘는 이제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스를 열고 오픈 브레이스, 그 다음에 클로즈 브레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메인 안에다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근데 한번 보면 자 우선 이제 PID 인테저죠. 인테저. 그러니까 PID에는 인테저에 이제 값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PID equal fork 여기서 이제 fork 우리가 아는 이제 fork를 이제 수행하게 된 건데 이게 시퀀셜하게만 프로그램을 이해하다가 이 fork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여러 번 읽어가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프로그램 하나를 짰죠. 하나를 짰어요. 이 프로그램 얘를 이제 수행 파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럼 얘를 수행시키면 뭐가 생겨요? 프로세스가 생긴다. 프로세스가 생긴다. 그죠? 근데 저 fork는 뭐다? 프로세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드는 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까지는 이제 이렇단 말이죠. 이제 됐어요. 그죠? 그리고 fork 그리고 fork PID 그러면 fork의 리턴 값이 이제 PID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ork의 이거는 그 관례적인 사용 방법인데 fork의 리턴 값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ork를 하면 어떻게 돼요? fork를 하면 그 프로세스가 복사가 되죠. 응? 프로세스가 복사가 되죠. 프로세스가 복사가 돼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금방 했던 게 뭐예요? 그 메인 함수에서 이제 어떤 걸 하게 돼요? 메인 함수에서 그 int PID를 선언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PID 한 다음에 fork 했어요. fork.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if PID가 뭐냐에 따라서 PID가 0이냐 또는 아니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펑션이 요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수준에서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때 그 프로세스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죠. 포크하면. 그러니까 우선 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수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인테저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수행되는 프로그램인 프로세스 아니에요. 지금 수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포크를 하면 그럼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여기 이렇게 메인 그죠? 이거 뭐 기계어로 들어가겠지. 이건 지금 C 언어니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PID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그대로 카피가 되니까 램상에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 1 페어런트 부모 그리고 얘는 P1 다시 해가지고 얘는 차일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가 되니까, 그럼 이제 if 한 다음에 PID가 왜 똑같이 있어야 돼? 왜 똑같은 게 복사하는 거밖에 뭐 더 만들어질 건 없죠. 복사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요거를 수행하는 순간, 이 포크를 수행하는 순간, 이게 카피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카피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를 수행해요? 요 라인을 수행해야 되죠. if문에서 요 라인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럼 차일드도 프로세스니까 수행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수행되냐면, 얘도 요 포크 콜에서 유래한 애니까 얘도 요 다음 라인을 수행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다음 라인을 수행하게 돼요. 둘 다. 응? 그래서 얘도 여기를 수행하고 얘도 여기를 이렇게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얘기하려는 게 핵심인데, 이 포크를 위해서 수행했을 때 리턴 값이죠. 리턴 값 PID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페어런트는 요 리턴 값이, 요 리턴 값이죠. 요 PID, 요 리턴 값. 페어런트의 경우에는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면, 차일드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들어가요. 차일드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들어가요. 그럼 차일드의 프로세스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기 PID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PID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럼 그러니까 다른 게 요 리턴 값만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이 얘랑 완전히 똑같은데 요 리턴 값만 다른 거예요. 이 페어런트 경우에는 포크의 리턴 값이 차일드 프로세스 아이디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이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차일드의 경우에는 PID에 0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구조를 한번 볼까요? 밑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이런 구조를 선택하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PID가 0인지를 보잖아요. 0이 아니면 뭐예요? 0이면 뭐예요? 차일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얘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 34,220번이었다 그러면 얘는 리턴 값이 34,220이에요. 그죠? 그래서 PID는 0이 아니죠. 그럼 여기가 수행되죠. 그죠? 얘는 누굽니까? 얘는 페어런트인 경우에는 여기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차일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차일드인 경우에는 이 PID가 0이죠. 그럼 이 0이잖아요. 그러면 차일드는 여기를 수행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왜 똑같은 걸 두 개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약간 비효율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포크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는 포크를 통해서 하고, 포크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고, 포크를 통해서 하는데, 리턴 값을 다르게 해서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여기만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페어런트 코드는 여기만 넣는 거예요. 차일드 코드는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그대로 카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페어런트 코드도 차일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어런트도 차일드 거 수행할 프로그램, 페어런트가 수행할 프로그램 둘 다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차일드가 수행할 프로그램이 있고 페어런트가 수행할 프로그램이 또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여기만 수행이 되고 차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만 수행이 되면 된다. 그래서 포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크를 하자마자 똑같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똑같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랑, 그러면 이 페어런트가 수행할 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차일드가 수행할 건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그대로 카피되잖아요. 포크를 하면 그대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얘는 차일드 것만 수행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페어런트는 어떻게 해요? 페어런트 것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딱 보니까 이상적이진 않죠. 왜냐면 페어런트가 차일드 걸 수행할 건 아닌데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허술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재 그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운영체제의 모델이에요. 모델. 이게 그거를 구현하는 펑션이 포크입니다. 포크. 자,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와서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을 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짠 거는 지금 이게 페어런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페어런트라고 생각하고 차일드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가 페어런트가 차일드, 그러니까 이 포크를 하는 순간 페어런트하고 차일드하고 두 개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생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터미널을 둘이 프로그램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런트에서 출력하든 차일드에서 출력하든 요 터미널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PID 해가지고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요쪽은 어때요? PID가 0이죠. PID가 0이죠. 그럼 뭐예요? 차일드 프로세스 아니에요. 그럼 차일드 프로세스는 저 PID 값이 뭐라고요? 반드시 0일 텐데 한번 값을 보죠. %t 이제 포맷을 정수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PID가 정수니까 PID 이렇게 한번 프린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이렇게 얘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예요. 얘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인데 차일드의 PID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페어런트에는 PID가 0이 아닌 0보다 큰 프로세스 ID가 리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PID는 자기 번호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컴파일해서 수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페어런트랑 차일드가 두 개가 생겨서 서로 이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얘를 프린트하고 얘는 얘를 프린트해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단 말이죠. 두 개가 동시에 보이지만 보이는 건 같은 장소에 보이지만 프로세스는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자, 한번 볼게요. 메이크 파일 한번 만들죠. 메이크 파일 해서 컴파일러는 뭘 쓸까요? gcc dd로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명령어 모드죠. 명령어 모드에서 다음 줄에다가 인서트 모드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O를 입력해요. O, 알파벳 O를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는 fork 1이라는 거, 그런 수행 파일을 만들기 원하는데 fork 1.c가 필요하죠. 그리고 탭을 누른 다음에 컴파일러 -O 하고 이 fork 1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ork 1을 가리키려면 $골뱅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fork 1.c는 뭐예요? $꺽쇠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지워주려면 이제 지워주는 거 만들려면 이렇게 클린한 다음에 alias 없애는 /rm 하고 fork 1 하면 이제 지워지는 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프로그램 할 수 있으니까 al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ork 1 하면 fork 1만 이제 수행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애우는 거니까 항상 명심하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현재 fork 1이 있네요. 지우죠. 프로그램이 달라졌을 테니까. 그럼 이제 지워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fork 2.c는 이제 내가 또 나중에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제 파일이고, fork 1.c가 지금 우리가 했던 거죠. 내용을 볼까요? fork 1.c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얘를 이제 컴파일 하려면 make 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이제 fork 1.c를 한번 수행해 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스는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터미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둘 다 이제 출력이 되는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fork의 결과로 페어런트도 만들어지고 차일드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니, 페어런트는 원래 내가 수행하든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든 그 파일이고, fork를 해서 만들어진 게 차일드죠. 그래서 차일드 쪽에 가서 프린트를 해보니까 걔는 PID가 0이고, 그리고 페어런트 쪽은 PID가 어때요? 12620이에요. 12620. 그죠? 이제, 그럼 페어런트의 PID는 뭐냐? 아, 몰라요. 그걸 이제 또 사용하는 그 시스템 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fork는 두 개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복제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 이제 여러분이 짜든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왼쪽에 원래 이렇게 짜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가 fork를 하는 순간 이제 똑같이 카피해서 프로세스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수행 시점은 어디? 여기 바로 다음 라인이 되겠죠. fork를 여기서 수행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건 얘 다음 라인이고 얘도 다음 라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일드는 얘가 PID가 0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두 개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PID가 얘는 0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차일드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12620이 나왔었죠, 아까는. 그래서 페어런트는 여기만을 수행하게 되고 차일드는 여기만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롤을 맨 처음 얘를 작성할 때 각각의 차일드의 역할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놓고 페어런트의 역할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해놓고 포크해놓고 나서 하나는 얘를, 하나는 차일드 거를, 하나는 페어런트 거를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두 개의 잡을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제공한다. 그게 뭐다? 포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DUP2라는 거, 이제 파이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이 파이프를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거에 아주 재미있는 그 시스템 연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DUP2라는 거예요. DUP2. 이 DUP는 뭐냐? duplicate입니다. DUPLI, duplicat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복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의 개념을 이제 배웠는데 얘도 사실은 파일 디스크립터의 일종이에요. 파일 디스크립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기술자,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돼요. 프로세스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스탠다드 인풋이죠.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 std.out는요. 이거는 표준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게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쓰이는 키워드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출력이 하나인데 stder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래서 표준 오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일 디스크립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stdin, stdout, stderr 그거를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descriptor 이걸 표현하게 되면 스탠다드 E는 0이에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파일을 프로그램 내에서 숫자로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est.txt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러면 내가 걔를 어떤 숫자로 인식하게 돼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 방식, 그런 형태, 인식의 형태, 그게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 인풋은 0으로, 스탠다드 아웃풋은 1로, 스탠다드 에러는 2로 이렇게 이제 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프로그램 파이프에서 맨 처음에 파이프 한 다음에 무슨 fd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열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fd 0하고 fd 1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돼요? 커널상에, 커널 영역, 운영체제 영역상에 파이프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그 fd0은 뭐예요? 입력으로 사용되고요. fd1은 출력으로 사용되죠. 근데 fd0이나 fd1 있죠. 걔가 단언컨대 얘가 0, 1, 2로 됐다면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를 수행한 다음에 fd에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보면 얘는 3이고 프린트해보면 얘는 4가 돼요. 그래서 파일을 또 이제 다른 걸 오픈하잖아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이런 식으로 파일 디스크립터가 할당이 된다는 거. 이런 번호 체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호 체계 하에서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하냐면 DUP2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DUP2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듀플리케이트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을 생략했지만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 얘는요 already opened예요.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프로세스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했다고 합시다. 파이프 하고
fd 이렇게 했어요. fd는 어떻게 써는데요? int 한 다음에 fd 2차원 배열, 아니 1차원 배열로 두 개를 갖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파이프가 생기죠. 입력으로 fd0가 생겨요. 출력으로 fd2가 생기죠. fd1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입력 채널이에요. 입력. 얘는 아웃풋 채널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dup라는 함수예요. dup라는 함수, dup2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fd1을, 이게 지금 아웃풋이죠. 표준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 요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d를, 그죠? fd를 그 1에 그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보면 0도 표준 입력이죠.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도 0번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어디선가. 이게 표준 입력이에요. 터미널로부터 들어오는데 0번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1번도 어딘가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도. 2번도 어딘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탠다드 에러죠. 그죠? 얘는 스탠다드 아웃풋, 얘는 스탠다드 인,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명령 이렇게 dup2 하고 fd1이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fd1이 있죠. 걔는 뭐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애죠. 이게 있어요. 요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리고 1이 어디 있어요? fd1이 여기 있죠. 요게 fd1이죠. 아니, fd1이 아니라 이 표준 출력이죠. 표준 출력. 그죠? 표준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표준 출력이 되는 거를, 이 표준 출력, 1번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이어버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출력을 하는 줄 알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파이프로 들어가요. 화면에 안 나와. 왜? 파이프로 들어가 버렸거든. 그 마술을 부리는 게 dup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적인 예로 좀 더,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이프 FD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전에는 어떤 게 돼 있어요? 입력으로 표준 입력이 있었죠? 표준 입력이 있었고, 표준 출력이 있었죠. 우선 요거만 그려놓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수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파이프가 있죠, 파이프가. 그래서, FD, 요렇게 출력, FD1,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요 다음 라인에 DUP 한 다음에, DUP2 한 다음에, FD1을 1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이 가짜가 돼버려요. 요게 가짜가 돼버려요. 가짜. 1로 안 나가요. 1로 보내면. 왜냐면 요걸 수행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게 지금 1번으로 출력되는 채널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싹 돌려서 요쪽으로 보내버려요. 스탠다드 아웃풋은 불가능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FD1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탠다드 아웃풋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프린트 F가 있죠. 프린트 F 해가지고 헬로 이렇게 보내면 화면에 헬로가 나오죠. 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보내는 거였거든. 근데 만약에
DUP2를 이런 식으로 선언한 다음에 프린트 F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면에 안 나와요. 여기서. 왜? 표현 출력이 아니고 파이프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죠? 이 마술을 부리는 게 누구냐면 DUP2예요. DUP2.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는 어떨 때 쓰이냐면 얘가 포크하고 EXE CVP 있죠? CVP 사용하고 그 다음에 EX CVP의 입출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DUP2를 쓰는 그런 암산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아주 기가 막힌 쌍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펑션을 쓰는 것들은 잘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